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가능성이 오늘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방송에 북한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주말에 실패하긴 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했어도 미국 대통령은 휴가 비슷한 이스터 주말 별장 일정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부통령이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말하지만 동시에 평화라는 단어도 함께 씁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없는 선명한 이유를 말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 모두 북한 이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취임 이후 지금까지 미시시피 서쪽이나 해외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의 다툼은 인간극장이면서 미국의 미래에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은 와이프나 성인 자녀의 정치적인 견해를 국정에 반영해왔습니다. 승객을 박대한 뒤 폭풍 같은 공격을 받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승객을 대우하는 쪽으로 사측을 바꿨습니다. 식품업계를 주도하는 네슬레가 직장에 날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30대가 된 영국 왕자가 어머니 잃은 충격 속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과거를 밝혔습니다. 98세의 할아버지가 72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잃은 공허감 뒤에 새로 찾은 삶의 의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좀 북한 핵 이슈에 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멀리는 아니지만 가까운 이 기간 내의 그림은 좀 보입니다. 그 그림을 클리어하게 말한 인터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을 갔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야말로 한 사람 달랑 기자, 별로 경험 없는 30대의 동행 기자다 하면서 갔기 때문에 별로 미국 사람들이 내놓을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렉스 틸러슨 지난번에 국무장관과는 달리 부통령은 기자단과 함께 한국에 갔기 때문에 미국적인 시각에서도 한국 방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 차이는 없지만 미국의 CNN 방송의 데나 배쉬 기자가 비무장지대에서 직접 미국 부통령을 인터뷰한 내용 한 4분 정도 됩니다만은 중간에는 거의 반복입니다. 데나 배쉬라는 노련한 의회 국회 출입 기자가 계속 물어보는데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이제 부통령이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먼저 앞부분에는 부통령이 지금까지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해왔었던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부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abandon the failed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But we're going to redouble our efforts to br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Our hope is that we can resolve this issue peaceably. 네, 실패한 그 전략은 포기한다 하면서 더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 여기서 이제 선제 공격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all 옵션을 두고 전략적인 인내를 포기한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요. 감회가 좀 남다르겠다, 정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나 배쉬가 계속 물어봅니다. 전략적인 인내가 끝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얘기를 하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포기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끌고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데나 배쉬도 끝까지 물어봅니다.
2020년경이 되면은 북한이 지금 그 시애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리얼한 것이 아니냐.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You know, this is real for you. You know that there are estimates that North Korea could have a missile ready that could hit the continental U.S., Seattle, by 2020, which is going to be on your watch. Not just South Korea and Japan, other allies, and China, to bring renewed pressure to bear, will achieve our goal of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But the people in North Korea should make no mistak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will see to the security of this region and see to the security of the people of our country. I know we're running late. I just have to ask about 네, 뭐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 결국은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새로운 압력을 넣겠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는 말하지 않은 것.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 숨겼습니다. 북한의 그 붕괴 같은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언제든지 협상에 나오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 이제 플로리다주 그 별장에서 이스터 그 위켄드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있을 때 대통령의 국가안보 그 보좌관이 주말에 계속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전부 올라 있다. 그러나 뒤에 한 단어를 더 붙이죠. So it's time for us to undertake all actions we can, short of a military option, to try to resolve this peacefully. peacefu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군사적인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peacefully 이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의 많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뭐 예를 들면 은퇴한 그 해군 뭐 중령 릭 프란스코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이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If you look at what happened in Syria, what happened in Afghanistan, those are ongoing conflicts. And in Afghanistan, you've got American forces already engaged. What you're talking about in Korea is starting yet another military confrontation that we don't need. So I think that 네, we don't need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 관련을 했었던 전 그 나토 대사 니콜라스 번스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국도 그 좌절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도 보면은 당연히 그 북한이 붕괴하면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그 조용하면서도 강한 외교와 그 군사력 준비 같은 것 하는 그런 것이지 선제 공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It's very simplistic. It risks sending the wrong message to North Korea. I think quiet diplomacy and military strength are the order of the day here.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께서 그 맨 처음에 그 부통령이 미국의 그 데나 배시 CNN의 특파원에게 얘기를 한 것에서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그렇다면 역시 그 부통령도 전략적인 인내를 포기한다는 말 뒤에 평화라는 단어를 쓰신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뒷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요 부분이요. Strategic patience. 네. But we're going to redouble our efforts to bring diplomatic and economic pressure to bear on North Korea. Our hope is that we can resolve this issue peaceably. hope 그 희망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이제 그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에 뭐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북한이 실패를 했죠.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별장에서 그대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 트윗도 즉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낸 것을 보면은 이게 다 이제 서로 어느 정도는 좀 그 조율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토요일에도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아침에는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자신의 국가안보 보좌관보로 이제 대신 나가서 트윗을 하는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해라 하고 이제 대신 나와서 저쪽에서는 부통령이 이쪽에서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해줬었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그 미사일을 그 발사하고 나서 제대로 그 올려보내지도 못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뉴욕타임스가 아마 어쩌면 그 확인을 하기는 어렵지만 오바마의 마지막 행정부 임기 때 시작을 했었던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전자 공격 같은 것으로 해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 핵 테스트를 할 때 교란 작전 같은 것을 해서 제대로 이제 그 방향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그 북한이 실패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영국 언론 특히 이제 영국에서 전에 그 외무장관을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영국의 뭐 써니라든가 뭐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그랬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뭐 확인이 되지도 않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어피니언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피니언을 보면은 왜 미국이 북한을 그 선제 공격하기 힘든가? 그리고 아직도 그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 일부 그 공화당 가운데서 또 그 군 출신의 경우는 항상 그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무력으로 푸는 것을 원하는 것은 뭐 세계의 어느 나라나 인류 역사의 공통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 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그 중동 쪽에서 겪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너무 그 거리가 멀고 하지만 지금 이 북한의 핵 개발 같은 것은 정말 이것을 제대로 그 지금 그 단속을 해놓지 않으면 미국으로 날아올 수도 있는 언젠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북한을 윽박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잡지 애틀란틱은 이제는 오랜 세월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빅터차 교수가 북한 문제에 미국의 뭐 단단한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지만 그런데 가장 그 긴장이 첨예할 때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그 애매한 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사이버 공격부터 이제 그 한미 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그 현실적으로 검토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중국과 북한과의 작업, 그 선결 그 작업 같은 것이 완결되고 나면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미 그 합동 군사 훈련의 일시 중지라든가 아니면 더 강하게 한반도에 아예 핵무기를 배치한다던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게 너무나 간단치 않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정말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못했죠. 그 부시도 못했고 오바마도 못했고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보복을 받고 한국도 보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도 지금 컨트롤 안 되죠. 오늘 아침에 그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정말 그 현재까지는 북한이 중국의 그 제안, 미국과 어떻게 하든 협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 콧방귀도 안 낀다. 이 정도의 그 표현 같은 것으로 보도를 했던데 지금으로서 그럴 수 있죠. 어떤 그 최종적으로 협상을 여기서 해야지 된다. 이 전까지는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져가는 이런 것을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달인이다 할 정도로도 잘하고 그래서 북한은 지금 중국은 북한도 말 안 듣죠. 미국도 컨트롤할 수 없죠. 게다가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 힘들다 하는 것을 이제 빅터차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북 담당 특사였었죠. 부시가 그 당시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탁 하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후진타오 주석이었잖아요. 그때 좀 움찔하더니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정책에 좀 협조를 해주더라. 지금 그 중국이 그때보다 더 어려운 그러한 비슷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압력을 넣기 전에는 북한과 협상하는 그 단계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일본까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
들어와서 차기 대통령이 주도를 할 일이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에서 신문이나 그 연합뉴스 통신의 경우는 한두 문장, 한두 줄 정도였는데,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렇게 많이 쏟아진 미국과 북한과의 이슈에서 가장 그 핵심적이고 간결하고 쉽고 선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고 선명하다는 건 그만큼 그 이슈에 있어서 마스터가 그 정리를 해줬다는 것인데, 바브라 드믹 그 서울 지국장을 오래 했고 요즘에는 그 책을 쓰느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렇게 중요한 때만 글을 보냅니다. 바브라 드믹 지국장이 그 팔로알토에 직접 가서 윌리엄 페리 전 그 국방장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빌 클린턴 그 전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북한을 지켜보고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하는 윌리엄 페리 그 국방장관인데, 정말 그 같은 이슈를 누가 보고 누구에게 그 어떤 말을 물어보고 누가 그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외교적인 그 해결 방법이 지금의 그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윌리엄 페리 그 전 국방장관이 아주 그 테크니컬리 그 현명하게 답변을 하는데, 선제 공격을 언제까지나 그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의 그 공격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 북한도 핵으로 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래군으로 남한을 우선 그 타격을 할 것이며, 남한뿐만이 아니라 늘 북한이 얘기하잖아요. 서울 불바다 하는데, 이제 그 미군이라든가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국지전 비슷하게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재앙으로 간다는 거죠. 먼저 미국이 그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챕터는 트럼프 대통령 해피할 것이다. 두 번째 챕터는 북한이 이제 이렇게 그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는 챕터고, 세 번째의 그 재앙이라는 그 챕터가 작게 시작해서 결국은 핵전쟁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너에 몰리고 나면은 처음부터 북한도 핵을 쓰지 않는 것은, 북한이 핵을 쓰면 금방 뭐 김정은을 그 타격한다던가 지도부를 완전히 그 몰살시킨다던가 이런 그 미국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바브라 드믹이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문제냐,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들이에요.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북한이 대화할 대상이냐, 누가 예뻐서 대화하나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다치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미국과 그 이제 한국의 군사력을 합치면 북한을 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은 사악한 정권이지 미친 정권이 아니다. 절대로 처음에는 핵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을 계속 선제 공격 등으로 코너에 몰으면 그러면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재래적인 전쟁을 하다가 끝내는 핵을 쓰고야 만다. 그러면 정말로 누가 다치느냐, 더 많이 다치는, 북한은 당연히 다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 사람들을 그 바라본 결과 어떠한 그 시점에도 공격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창조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북한이 지금 미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고 보기 시작했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절한 안을 제안을 하면, 그 안이 빅터 차 교수가 얘기한 뭐 한미 군사 그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던가 뭐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안보를 보장한다던가 뭐 그 등등이요. 그런 적절한 제안을 가지면 그 파워풀한 그 외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망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이제 윌리엄 페리 전 그 국방장관이 그 바브라 드믹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은 보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뉴욕 타임즈 오늘 뭐 사설도 있고 뭐
모든 언론마다 한두 개의 꼭지가 아니라 여러 개 꼭지로 그 지금 북한 이슈를 보도를 하고 있고, 존 맥케인 그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의 테스트가 될 것이다 하면서 강성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현재의 입장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가는데 이게 좀 슬로우 모션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경험이 없는 존 F 케네디가 구소련과 피델 카스트로를 함께 다루면서 1962년 13일 동안에, 나중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그 뭐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슬로우 모션한 그 쿠바 미사일 사태다라고도 보고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해서 부통령도 그렇고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고 피스 내지는 peacefully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선제 공격보다는 뭔가 협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그 중국이 좀 해줘야지 되는데, 문제는 중국말을 지금 북한이 잘 듣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북한도 언제까지 안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레이티스트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시시피 서쪽이 요즘은 뭐 가장 큰 이제 그 빌딩 그쪽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지어진다 해서 많이 인용되고, 오늘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시피 서쪽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해외 방문도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 나오고요. 오늘 그 에그롤 이제 백악관의 그 이스터 그 롤 그런 행사가 있었고, 백악관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그 재미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그 사람들은 꼭 정치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겠네. 그 화난다고 확 그 내치고 그 사표 던지고 나가지 말고 잠시 그 바람 불면 누웠다가 일어날 수도 있겠네. 과연 대통령의 딸과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서로 달리 대통령에게 그 직언을 하고 있는데, 이슈도 조금 다르고요. 다른 사람들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등등 얘기 너무나 흥미진진해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 켜고 말씀드렸어요. 아랫부분을 눌러야지 되는데 윗부분을 눌렀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입장 바꾸는 것도 많고요. 특히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넷 옐런 의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데이빗 브룩스 그 뉴욕타임즈 그 컬럼리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 뭐를 해야지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니까 그대로 두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캔사스주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 그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으로 가는 바람에 공화당이 이기기는 했지만 텃밭에서 아주 그 작은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 바람이 부는 거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지금 그 대통령이 4월 29일이 되면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데, 그 사이에 내일 어디를 가나요? 내일 위스콘신 간다고 하니까 여전히 그 미시시피 동쪽이네요. 지금까지 여러 주를 방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테네시,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건, 그리고 메릴랜드, 다 뭐 그 주변이네요. 그리고는 이제 플로리다주는 뭐 지금 8번째 갔나요? 그 주말 몇 번 맞는 동안에 계속 그 주말마다 몇 번만 빼고는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갔는데, 미시시피 서쪽으로는 지금까지 그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 문제라기보다는 비유를 전임 대통령들과 해보냐 하면은,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취임하고 86일 동안에 이제 그 여러 개 주를 갔는데 23개 주를 가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간다는 것은 허니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 동안엔 되게 말하면 좀 사람들이 상대방 말도 들어주고 하니까 그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놓기 위해서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9개 주를 가고 그리고 지금 해외 방문을 4군데 정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방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리 프라이셔 그 전 부시 대통령의 이제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랍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잘 모르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본인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의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하려면 시간을 잘 짜야지 되는데 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하면서 네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한 여러 주에서도 무슨 전에도 그 빅토리 그 투어 같은 것은 했지만 본인의 어떤 특별한 그 아젠다 같은 것을 가지고 가지는 않은 이런 게 이제 조금 특별한 경우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 공약에서 말바꾸기를 한 것도 많지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 보면은 현실과 공약했을 때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절충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부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보다는 더 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고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한 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간간히 전해드리다가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급박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종합적으로 제대로 못 전해드렸는데 그런 여러 언론에서 했었던 것을 뉴욕타임스가 조금 좀 잘 편집을 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보충 취재를 조금 해서요. 베니티 페어의 아주 긴 기사 주말에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백악관에서 대통령 딸과 사위 그리고 이제 스티브 배너는 현재로서는 많이 그 대통령으로부터 내쳐진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그 존 아담스 대통령은 존 퀸시 아담스를 아들을 이제 어떤 장관에 임명을 했고 위드로 윌슨도 에디스 윌슨 세컨 와이프가 여러 가지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 뭐 엘리너 루즈벨트는 유명한 것이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애나 루즈벨트 딸도 국정에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들인 존 아이젠하워를 아예 백악관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고 로버트 케네디는 유명하잖아요. 이 법무장관 로스앤젤레스의 지금 학교인 동생을 해서 그때 이제 부통령이 린든 B 존슨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너무 싫어해서 이제 친족 등용하지 못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애매하게 백악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일이잖아요. 낸시 레이건은 남편의 귀와 입이 됐던 건 너무나 유명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아버지 부시에게 아니다 하면서도 물어볼 거 물어보고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야 헬스케어 개혁을 앞장섰다가 나중에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뒤로 쏙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퍼스트 레이디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놓고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뒤에서 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내놓고 하니까 지금 쿠슈너의 사무실과 쿠슈너의 부인인 이방카의 사무실이 한층 위, 한층 아래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쿠슈너가 이라크를 갔고, 유대인인데도 이라크 방문했잖아요, 지난달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독일 총리의 초대를 받아서 이방카가 지금 가게 되는데, 패밀리 비즈니스로 백악관을 운영을 한다. 이게 뉴욕타임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아주 젊은 뉴요커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스티브 배넌과는 나이 차이도 많고 이 사람은 이미 60대고 그리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고 이 두 사람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민주당 성향으로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고 쿠슈너는 이제 모든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어서요. 중동, 마약 이슈, 중국, 멕시코, 이라크, 인수팀 일때부터 모든 건 다 나를 통해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 그러나 굉장히 태도 같은 것이 겸손하고 겉으로 보기에 그리고,
태도가 겸손한 거니까 꼭 겉으로 보기에라는 말은 어폐가 조금 있네요. 그리고 좀 말도 조용조용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형사법 시스템도 지금 그 쿠슈너가 관장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흑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장관은 제프 세션스 같은 경우는 이민에도 강하게 해야지 되고 흑인에게 형사법 시스템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단 말이야 하는데 법무장관과도 의견을 달리하면서 사위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라크 방문한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사람들이 쿠슈너가 국무장관이야, 뭐 외무장관격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딸은 남편보다는 좀 정치적인 야망이 좀 작기 때문에 가족의 브랜드 지키기. 그래서 이 딸과 사위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 아버지가 우선인데 배넌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래서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 그 스티브 배넌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은 지금 좀 그 의견 일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와 딸이 백악관에 없을 때 항상 말하자면 아버지 대통령이 사고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이슈에 조금 그 가깝고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뉴요커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여성의 건강과 연관이 돼서 직접 낙태 자금을 주지는 않지만 그 플랜드 페런트후드 같은 이런 곳에 이제 그 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뭔가 이제 연방 기금 같은 걸 여기에 서명을 딱 해버린 게 이 두 부부가 캐나다로 스키 여행 갔었을 때요. 스키 여행이 왜 이렇게 자주 가요? 지난번에 그 헬스케어 이런 거 무너질 때는 또 콜로라도에 스키 여행 갔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완전히 퓨밍 뭐 머리에 열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두 사람은 쿠슈너하고 그 딸도 지금 그 유대교로 정통 유대교로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토요일에 전혀 일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하니까 여행 자주 다니네요. 그 백악관에서도. 그러니까 스티브 배넌이 볼 때 화나기도 하겠어요. 아니 나는 하루 18시간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 결국은 친족이라고 저 두 사람이 다 대통령의 귀와 눈을 잡고 있네 하는 지금 이게 계속 스트러글이 있어서 스티브 배넌이 뒷좌석에 지금 뒷벤치에 앉아 있는 것과 선수로 말하자면요. 그런 것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일이고 계속 대통령 딸 부부가 이 스티브 배넌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브레이트바트 같은 것을 계속 그 감시를 한답니다. 모니터링을 한답니다. 여기서 그 스티브 배넌이 강력한 사람이야. 대통령보다 더 이런 얘기가 나오나 나오지 않나.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브랜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카 트럼프가 그런 것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대통령 부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게리 콘이라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보좌관과 또 다른 그 이제 그 국가안보보좌관 디나 파웰 같은 경우 디나 파웰이 차기 그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스티브 배넌을 약간 배신한 것 같은 두 쪽에 다 이제 적당히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그 스티브 밀러라는 31살의 젊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간 정책 자문 이제는 그 배넌을 떠난 것 같아요. 대통령 사위에 딱 그 사위와 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스터 쿠슈너 대통령 사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자꾸만 저는 그 킹 리어, 섹스피어의 킹 리어가 생각난다니까요. 뭐 사위, 딸 지금 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충신 다 지금 개입돼 있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킹 리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내용 그 킹 리어는 제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믿을 만한 그 사람은 딱 그 대통령이 봤었을 때 거울로 봤었을 때 거울에 비춰지는 사람이다. 본인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비행기를 어디를 타고 가야지 되는데 좌석이 없다고 지난번에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처럼요. 저희가 좀 보상을 해드릴 테니 내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때 얼마 정도면 하시겠어요?
델타 에어라인이 $10,000로 올렸답니다. 지금까지는 $1,350였는데 지난번에는 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800인가 그랬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뭐 코스타리카로 가서 결혼하려고 하던 그 두 사람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쫓겨났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고 있어서 그 사람을 넘어서 자기 그 자리에 가기 뭐해서 1등석 이렇게 뭐 그러니까는 통로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서 갔는가 보죠. 그렇다고 해서 쫓겨났다. 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지난번에 그 베트남계 그 남성 끌어내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직원들이 그 승객이 자리가 모자랄 때 그 직원들 그 마지막에 이렇게 태우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기로 사칙을 바꿨답니다. 지금까지는 그 떠나기 직전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적어도 1시간 전에는 그 직원들이 그 비행기에 추가로 타야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10,000 이것은 좀 괜찮은데요. 네. 스위스 회사죠. 원래는 그 네슬레라는 회사가 뭐 과자도 만들고 쿠키가 과자죠. 과자도 만들고 뭐 많이 만드는데 식품 뭐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2015년부터 직원들이 그 회사에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했대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해보니까 좋아서 올해 말부터는 강아지를 날마다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Pets at Work이라고 해서 이 PAW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년 해보니까 우리 가족이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요. Feel so good.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영국의 사무실에 10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모여 있는데 어디에 모여 있겠어요? 강아지 그 컨퍼런스 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부 뭐 쿠션도 가져다 놓고 장난감 그리고 그 바깥에 그 강아지 정원도 있는데 그 가든 이름이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이 아니라 강아지가 짖잖아요. 박 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센트럴 박이라고 하는 강아지 공원도 있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하고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도 조금 있고 강아지 때문에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날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이러면요 또 산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편 배달부가 온다던가 할 때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완전히 훈련을 시켜야지 된다든가 또 그 모든 회사에는 강아지를 날마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회사 정도면 부엌이 있지 않겠어요? 부엌에 가서 강아지가 막 가서 음식을 먹는다던가 물론 문을 다 닫아놓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그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윌리엄 해리 그 영국의 그 왕자가 어머니를 12살 때 잃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 해리 왕자가 지난 20년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완전히 그 개인적으로나 일에 있어서나 문을 닫고 살다가 이제 형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그 정신 그 상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대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시작이 굉장히 그 중요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영국의 그 텔레그래프와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도 또 시간이 모자라서요. 일단 제가 참 앞에 제가 좀 조절을 해야지 되는데 내일부터 잘해볼게요. 98세 할아버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가 평소에 했었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파이 굽는 일을 엄청 많이 하면서 삶을 다시 찾았다.